은퇴자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는데 정작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퇴직 후의 삶은 아이러니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여유가 찾아왔지만 막상 그 여유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서울에 살던 62세 김모 씨는 35년 동안 금융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출근하고 회의와 보고로 꽉 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직 후엔 그렇게 살아온 자신에게 선물이라며 최소한 1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알람 없이 늦잠을 자고 천천히 아침을 먹고 낮엔 TV를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이상한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퇴직 전에는 그렇게 원하던 자유가 이제는 방향 없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교사로 일했던 58세 박 씨는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했습니다. 일할 땐 시간이 모자랐는데 지금은 시계가 멈춘 것 같아요.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어진 시간 속에서 불안이 자랐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남는 시간,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녀는 TV를 켜놓은 채 하루 종일 무언가를 들으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 문제는 단순히 여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정체성과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로 시간을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성과를 내며 인정받았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질서가 사라집니다.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방향이 사라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시간의 진공 상태라고 부릅니다. 삶의 의미를 담을 그릇이 사라진 상태죠.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시기에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특히 60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2년 차의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남는데 쓸모가 없다. 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돈이 듭니다. 예전엔 회사에 있느라 돈 쓸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소비의 유혹과 마주하죠. 카페 한 잔, 취미용품 하나, 지인과의 점심까지. 소비는 사소하지만 누적됩니다. 이른바 시간이 돈을 먹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쓰기 위해 다시 일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시간을 채울 것인가가 핵심이죠. 한 65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그게 내 시간을 채우진 않았어요. 돈은 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더군요. 그는 결국 다시 그 일을 그만두고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내가 배운 걸 나누는 시간. 그게 내 시간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은퇴 후에는 시간의 구조를 새로 짜야 합니다. 일의 시간 대신 관계의 시간, 배움의 시간, 봉사의 시간으로 재편해야 하죠. 이건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설계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넣는 것. 그 작은 반복이 다시 삶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시간의 주체성을 잇는 것을 인간의 위기라고 봅니다. 즉, 내가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시간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퇴직 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일과를 설계합니다. 아침엔 산책, 오전엔 독서, 오후엔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식으로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바쁘지만 이번엔 내가 선택한 일로 바쁘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은퇴 후엔 불평등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자산이 됩니다. 결국 차이는 시간을 소비하느냐, 투자하느냐에서 갈라집니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의 부족이 아니라 시간의 방치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빠르게 녹습니다. 계획 없이 흘려보내면 정신적인 붕괴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돈의 준비와 동시에 시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70세 은퇴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퇴직 후엔 하루가 길어서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긴 하루가 내 인생의 2번째 기회가 되었죠. 이젠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답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시간은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써야 할 자산입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행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 알고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쓸 곳이 없었다면 그건 아직 진짜 나의 시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시간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은퇴 이후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무게와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보상처럼 다가오지만 어떤 이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공허로 다가온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하루의 리듬이 무너진다. 정해진 출근 시간이 사라지고 보고할 대상이 없으며 누군가의 일정을 따라 움직이던 삶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해방감보다 방향 상실감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알 수 없다는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희미해진다. 실제로 35년간 제조업 회사에서 일한 63세 조모 씨는 퇴직 후 첫 해를 긴 방학이라 불렀다. 처음엔 자유가 달콤했다. 늦잠을 자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허무가 밀려왔다. 회사에서 그는 누군가에게 필요했고 매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퇴직 후엔 그 어떤 일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출근할 땐 시간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나를 삼키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그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끌려다니기 시작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상태는 시간의 정체성 상실로 설명된다. 인간은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시간의 틀 속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의미를 만든다. 그러나 그 틀이 사라지는 순간 의미도 함께 사라진다. 그래서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의미의 공백을 마주하는 과정이다. 이 시기에 불안과 우울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쓸 곳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여가 부족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을 뜻한다. 시간을 채우기 위해 취미를 시작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그 취미가 진심이 아닌 시간 때우기로 전락할 때다. 한 60대 남성은 친구 따라 골프를 배우고 그림을 그려봤지만 오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걸 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견디는 느낌이었죠. 결국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섰고 동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 그게 다시 나를 살게 했어요. 이처럼 은퇴 후의 시간은 방향이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다. 바쁘게 지낸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 안에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는 길지만 인생은 짧아진다. 실제로 노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 중 60% 이상이 퇴직 후 첫 2년 동안 시간을 관리하지 못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불안은 경제적 불안보다 더 깊고 오래간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은 계산으로 다룰 수 있지만 시간은 감정으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가족과의 시간이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가족과의 대화는 짧았고 주말엔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미뤘다. 그런데 퇴직 후엔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동거의 시간이 갈등을 불러온다.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숨이 막혀요. 반대로 남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야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데 나를 받아주질 않아요. 결국 둘 다 시간을 함께 쓰는 법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보다 관계의 시간을 다시 배우는 게 먼저다.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한 68세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퇴직한 남편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니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함께 점심 도시락을 싸서 공원으로 나갔죠. 그 시간이 반복되면서 대화가 생기더군요.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다. 은퇴 후의 시간은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의 문제는 연결돼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줄고 여유 시간이 늘어난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많아질수록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소비, 외로움을 잊기 위한 소비, 그래도 나도 살아있다는 감각을 얻기 위한 소비다. 그래서 은퇴 후 가계의 지출 구조는 예상보다 빨리 무너진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예상보다 30%가량 높게 나타난다. 원인은 대부분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생활의 템포가 달라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은퇴 후의 재정 설계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사용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나 그 시작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야 한다. 규칙적인 하루, 계획된 시간, 그리고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반복, 그것이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운다. 어떤 사람은 오전엔 산책을 하고 오후엔 지역 사회활동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쓰거나 악기를 연습한다. 중요한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루틴이다. 그 루틴이 다시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는다. 시간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나를 다스리는 일이다. 퇴직 전에는 회사가 내 시간을 관리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나 자신이 내 시간을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 시간은 나를 삼키고 맞서면 나를 살린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한다. 은퇴 후의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질로 결정된다. 그 말은 진리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과 시간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소비하는 사람은 하루를 견디고 창조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린다. 전자는 과거의 연장선에 머물고 후자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을 받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얼굴이 달라진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퇴직 후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로 말이다. 누군가에게 은퇴는 공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능성이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닌 시간의 태도다.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아직 당신이 다루지 못한 자산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쓸 곳이 없었다면 이제는 시간을 다시 써라.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라. 누군가를 돕는데 쓰고 배우는데 쓰고 나를 회복하는데 써라.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이다. 시간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버리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부터 비로소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